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이 아틀라스 원더풀 트랜스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처음에 로닌 드리프트라고 아스라다로 변신하는 제품이었어요. 변신이 좀 악명이 높아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파손이 많이 일어났던 제품인데요. 그 회사의 두 번째 제품으로 철기강 제품은 중국 3사에서 KO로 머슬베어란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변신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개선품이에요. 크기도 조금 증강을 시켰고요. 대신에 화금이나 철기강의 손맛은 많이 안 느껴지는 제품이죠. 전에 머슬베어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철기강이나 머슬베어 같은 제품은 관절은 짱짱하면서 무게도 좀 많이 나가 만지는데 손맛은 있었던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나 손맛이나 그런 것보다는 철기강 제품을 토대로 그 외형과 디자인에 변신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박스 디자인을 보면 얼굴을 실루엣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부분엔 강렬한 주황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뒷부분에도 옵티머스의 모습을 일러스트화 시켰고요. 3사 제품 치고는 세련된 편이고 제품 크기에 비해 박스 크기가 작아서 마음에 들어요. 박스를 열게 되면 2단 블리스터와 칼라 설명서 한부가 들어있습니다. 밑부분에는 루즈와 무장들에 대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전에 머슬베어 같이 스탠드는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본체 하나 있고요. 설명서는 칼라 설명서로 되어 있고요. 변신에 관한 설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토이월드 변형 난이도에 못지않게 까다로운 편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트럭 변하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토이월드 제품처럼 엄청나게 접혀있는 경첩들과 약간의 탄성 변형도 있기 때문에 변형시키는데 쉬운 편은 아니세요. 먼저 제품의 전체 구성입니다. 부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본체와 여러가지 파츠들이 있고요. 오토본 마크는 스티커를 오려서요. 팔 부분에 오토보 스티커를 딱 붙여주고요. 판박이 형식이기 때문에 문질러서 떼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붙었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고요. 얼굴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얼굴 파츠를 바꿀 수 있게 내줬으면서 실제로 얼굴을 못 바꾸게 본드칠을 해놨어요. 얼굴을 바꿀 수 있게 개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개조해주고요. 해외 리뷰어들 먼저 받으신 분들 리뷰를 봐도요, 마스크 교체된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본드 처리가 돼가지고 탈착을 못하게 막았었고, 첫 번째로 이 부분 헤드 부분이 안 빠지니까 헤드를 교체할 수 없었고요. 얼굴 뚜껑을 열어주고 마스크를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언마스크 버전 헤드와 마스크 반파된 헤드가 들어있지만 설명서처럼 이 부분을 꺼낼 수가 없어요. 딱 접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접착을 시켜놨는지 이해 불가인데 마스크를 꾹 누르면서 이 부분이 지렛대 원리 방식으로 이 부분이 딱 벌어질 때 이 부분을 흔들어서 딱 빼줬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강력 본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딱 붙어서 이게 안 띄어졌는데 얼굴 마스크가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얼굴 마스크가 고정을 하는 돌기와 홈이 절대 없어요. 이 부분을 떼었을 때 얼굴을 바꿔주면은 반파된 헤드로 바꿔준다, 그리고 여기를 닫아줬다 친다면은 그냥 그대로 얼굴이 흘러내려 버려요. 다시 껴줘도 이렇게 딱 흘러버립니다. 이런 부분의 설계가 되게 아쉬운데요. 돌기와 홈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요 클리어 부분과 안쪽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돌기와 홈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은 3개를 만들어 놓고 교체를 할 수 없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강력 본드를 발라버렸고요. 이 부분 파츠를 떼는 게 애를 먹었습니다. 폴리캡을 사용하고 남은 얇은 부분을 통해서요, 클리어 부품 사이로 구멍을 뚫어서 홈을 만들 거고요. 안쪽에 돌기를 쑤셔 넣을 홈을 만들 거예요. 가운데쯤에 표시해둔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른 돌기에 강력 본드를 살짝 바르고요. 뚫려있는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 돌기 하나가 만들어지죠. 중심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은 펜으로 살짝 점을 찍어주고요. 어느 쯤에 맞겠다, 어느 정도 이제 구멍의 위치가 뚫려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파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파주고요. 홈에 딱 끼워주면은 헤드가 딱 고정이 됩니다.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이 부분을 이마 쪽 부품을 딱 끼워주면 고정이 되면서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돌기와 홈 정도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설계가 아닌데 이런 설계 부분이 아쉽습니다. 본래의 얼굴보다 좀 눈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더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헤드 쪽에 점등은 안 되지만 인상이 좀 더 날렵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언마스크 헤드, 반파된 마스크 헤드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자꾸 떠서 분리가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돌기와 홈이 있어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벌어집니다. 그럴 때 뒷부분을 정리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젖혀주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면은 척추 같은 부분이 확장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 부분에 거는 홈이 있습니다. 닫아주시면은 결합될 수 있게 잡아줍니다. 이 부분을 움직일 때 딱 잡고 움직여주면 척추가 확장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또 움직여줄 수가 있고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일단 넘겨보면 수은전지 LR521번이 필요한데요. 전지가 구하기 힘들어서 근처의 다이소에서 제일 작은 전지 LR66으로 호환이 될까 사봤는데 호환은 안됩니다. 정확히 LR521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열어주고 가운데까지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꺼내줍니다. 매트릭스를 개방을 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빠지고 여기만 딱 꺼내면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꺼내서 이 전지를 넣어보려고 그랬는데요. LR66보다 LR521이 훨씬 적더라고요. 이 전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전지를 꼈다면 이 라이플의 끝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점등이 되는 LED입니다. 간단하게 자력으로 끄고 키는 라이플이 들어있지만 또 대기전원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또 아니더라고요. 손은 마음에 드는 게 전지가동손입니다. 마디마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지라는 포즈도요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관절을 알아보면 관절 자유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 양 옆으로 라쳇 관절이 쓰였고요. 180도로 벌어집니다. 앞쪽으로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무릎 관절에서 다른 제품에선 없었던 이런 실린더가 가동이 됩니다. 움직였을 때 실린더가 연동 기믹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까지 잘 꺾이고요. 발목 쪽도 변신 덕분에 잘 꺾이고요. 양 옆으로 접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뒤쪽으로는 좀 안 꺾이는 단점은 있어요. 앞쪽으로는 많이 꺾입니다. 허리는 변신 덕분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허리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어깨 관절이 변신 덕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수납식 관절로요. 이렇게 더 꺼낼 수가 있어요. 관절을 더 많이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팔짱을 낀 듯한 연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이 백팩은 철기강이나 머슬베어와 비슷하게 안쪽으로 이 수납식으로 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요 달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라이플은 변형이 돼서 쥐어줄 수가 있는데요. 손잡이가 두 개가 튀어나오고요. 손바닥 쪽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돌기로 파지가 더 단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손으로 건을 쥐는 게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어깨 관절 덕분이에요. 더블 라이플 액션이 가능합니다. 무릎 앉아 자세 또한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잘못 쏴서 확인해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매트릭스 개방샷도 가능하고요. 손등에 끼울 수 있는 이런 캐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양쪽을 낄 수가 있어요. 손 쪽에 껴줄 수가 있고 반대쪽에도 껴줄 수가 있습니다. 양손 캐논 포즈가 되고요. 가끔 크로우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면 낄 수 있는 돌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 홈에 껴줍니다. 마치 엑스맨의 울버린 같죠? 다음에 도끼인데 손파츠에 파지를 할 수 있는 중간부 연결시켜주고 끝부분까지 연결시켜줍니다. 거대한 도끼가 완성이 되고요. 연결 파츠 덕에 도끼를 들었을 때 잘 들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로봇 상태에서는 철기강이나 머슬베어 제품처럼 외형에 있어서는 멋있는 간지를 보여줘요. 도끼를 반으로 가를 수가 있어요. 이 부품이 나눠집니다. 이 부분을 나눈 다음에 중간 부품을 연결해서 방패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방패가 되는데 이 부분에 그대로 꼽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패나 도끼 취향 따라 달아주시면 됩니다. 변형을 시켜볼 건데요. 옆에 있는 배기통을 일단 줄여주세요. 줄여주실 수 있고요. 이 배기통을 거꾸로 돌립니다. 돌려주시고 변신이 양쪽이 똑같은 변형이니까 한쪽씩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열어줘요. 이 안에 이런 슬라이드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끌어주고요. 변신이 좀 특이하죠? 이 부분을 살짝 돌려줍니다. 잡아서 꺼내서 회전을 시켜주세요. 경첩을 꺼내주면서 이 부분에 슬라이드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슬라이드 진행시켜주세요. 어깨 쪽에 숨어있는 수납관절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꺼내지는 거죠. 이런 형상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약간 탄성 변형이 있는데 이렇게 경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돌기와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끼워주게 돼 있어요. 팔을 쫙 펴준 상태에서 껴줍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경첩을 꺼내줍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접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회전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까지 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먹은 공간이 안 남도록 싹 접어주세요. 양쪽 팔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뒷부분의 백팩은 여기가 되게 뻑뻑해가지고 위험한 소리가 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플라스틱이 단단한 재질이고요. 이동시켜서 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쪽도 살짝 올려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만들어 주세요. 끌어올려서 이 부분은 닫아 주시고요.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부품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접혀진 경첩 부분인데 얇은 탄력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비틀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빠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혀있는 경첩들을 펴줍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요. 이 부분이 탄성 변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경첩을 펴줍니다. 이 부분도 합금이고 뒷부분에 경첩들을 하나하나씩 펴줘요. 이 부분을 또 펴줍니다. 트럭의 본넷이 드러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잡고서 180도 돌려줘요. 트럭이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허리 쪽 경첩을 펴줘서 위치를 시켜줍니다. 뒷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이 옆쪽 스커트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다리 부분을 이 사이로 이동을 시켜줘요. 앞 스커트는 축관절로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이 돌기와 여기 홈, 작은 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합이 되게 접어주세요. 딱 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시킵니다. 이 파츠를 회전시켜 주시면 돌기를 꼽을 수 있는 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꼭 회전을 시켜주시고 숨겨져 있는 바퀴를 꺼내줍니다. 꺼내주시고 접혔던 거를 펴줍니다. 슬라이드 관절이 있어서 바퀴를 빼줄 수가 있어요. 양쪽을 빼주시고 요 경첩은 접어주세요. 또 중요한 게 요 돌기와 홈이 딱 이 부분에 결합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결합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이 부분이 안 꺾이면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껴주시고요. 헤드를 수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접혀있던 부분을 꺼내주시고 헤드를 접습니다. 헤드를 접을 때는 이 슬라이드 관절로 끝까지 머리를 넣어주시고요. 이 사이로 통과를 시킵니다. 슬라이드로 축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팔을 이제 안쪽으로 수납을 하는 과정인데요. 주먹이 잘 접혔으면은 여기 돌기와 여기 홈이 있어요. 들어가게끔 위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요 돌기와 여기 홈, 요게 또 포인트고요. 여기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두 군데가 일단 포인트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돌기와 홈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안쪽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이 백팩을 껴줄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열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흠집 안 가게 잘 열어주시고요. 동그란 홈이 나오는데요. 요 돌기와 일치가 돼야 돼요. 양쪽 모두 다 개방을 해주시고요. 쪽이 결합되는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돌기와 홈 일치가 돼야 됩니다. 양쪽이 껴져야지 다음이 수월해져요. 윗뚜껑 닫아주기 전에 회전시켜주면 양쪽 창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돌기와 홈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또 잘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앞쪽 부분 밑에 정리해주고요. 창문이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남기는 했어요.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이 부분에서 돌기가 튀어나오고요. 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결합을 시켜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 부분을 펼쳐주면 여러 개의 경첩이 나옵니다. 한 번 꺾이고 여기서 또 두 번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열게 되면 바퀴가 보이게 됩니다. 바퀴를 꺼내주고 슬라이드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쭉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펴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회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접혀있던 이 부분을 정리를 시켜주면 트럭의 앞쪽이 되고요. 여기에 있던 경첩을 내려주세요. 여기 돌기와 여기 구멍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다르게 바퀴가 노출이 되죠. 이쪽으로 넘긴 경첩부는요,
이 부분에 슬라이드가 있어서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범퍼 부분은 이중 경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던 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첩을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살짝 분리가 돼서요, 돌기가 빠지고 경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돌기와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 정리시켜주시고, 돌기 홈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일치가 시키게 딱딱 결합을 시켜주셔야 돼요. 양쪽 결합해 주시기 전에 이 경첩 부분 꼭 옮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 먼저 결합하고 두 개의 돌기를 결합을 해줍니다. 옆에 돌기 이렇게 껴주면서 정리해줍니다. 옆쪽 부분도 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줬고요. 밑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나왔던 돌기를 이제 끼워주시면 돼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접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옆쪽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 뒷부분에 스커트도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부분 이렇게 마무리해주시고요. 돌기로 딱 접합시켜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정리시켜주시면 트럭이 딱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변신한 상태에서 무장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울버린 클로우 같은 거는 범퍼 쪽에 추가 무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옆에 라이플도 추가로 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우는 연결부만 빼고는 다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껴져 있던 이 클로우를 떼주고요. 범퍼 쪽에 합금을 껴줄 수가 있고, 돌기 부분에 이 클로우를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로우를 이렇게 닫아주면 간지나는 범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팔 쪽에 부착하는 이 캐논은 이 라이플과 함께 변형이 돼서 트럭에 붙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떼어주고 이 부분도 떼어주고요. 라이플은 일단 변형을 다시 시켜줍니다. 줄여주고 손잡이 줄여주고 여기도 뒤에 줄여주고 요 사이에 홈 쪽으로 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껴지고요. 바꿔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바꿔서 또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구멍이 두 개 난 부분에 이 부품을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장형 트럭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머슬베어 옵티머스고요. 철기강이랑 크기는 같고 거의 같은 무게로 알고 있어요. 왼쪽 요번에 나온 원더풀 트랜스의 두 번째 작품 스카이 아틀라스고요. 28.5cm 정도 나오고요. 머슬베어 거는 23.5cm 정도가 나옵니다. 이 스카이 아틀라스가 좀 더 큰 편이고요. 무게는 오히려 이 머슬베어 쪽이 무겁습니다. 변신을 할 수 있고 전지가동손에 LED도 들어오지만 머슬베어 거는 뒷부분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가슴과 헤드 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지를 제가 못 사서 LED 리뷰를 못했는데요. 자석 라이플을 중앙부에 갖다 대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켜지게 됩니다. 대기전원 때문에 전지가 좀 빨리 다는 단점은 있고요. 옆모습 비교, 뒷모습 비교.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머슬베어의 옵티머스를 변신이 되게 구현을 했습니다. 스카이 아틀라스는 얼굴에 LED가 켜지지는 않습니다. 머슬베어 거는 이렇게 켜지고요. 머슬베어 건 눈 부분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얼굴 교체 커스텀을 통해서 눈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